하세요. 예, 우리 그 곽여우사님 오래간만에 모습을 뵙게 됐는데 어떻게 그동안 왜 모습이 안 보였어요? 네. 헌법소대 곽여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험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해주세요. 머리 나쁜 애를, 제 새끼, 머리 나쁜 애를 좁힌다고 그 애가 머리가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좁혀도 그 애가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애 좁히면 아이만 병신 만들어요, 아이만. 근데 제가 좀 멍청하게 우리 애국지사님들이 하도 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안 따라서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서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많이 맞으셨죠. 지금 3년, 이제 3개월 빠진 3년인데 3년 동안 많이 맞으셨는데 지금 상황이 맞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점점 딴 길로 지금 가고 계세요. 뭐냐 하면 이 반란을 일으킨 무리는 우파의 검사 판사들이에요. 우파의 법조 사조직, 우파의 법조인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서 그 다음에 정권을 저쪽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죠.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 안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헌법소대 곽여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아까 그냥 처음부터.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좁히면 공부 못한다고 새끼가 공부 못한다고 좁히면 그 애가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병신만 돼요. 애만 병신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는 제가 우리 애국지사님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을 좀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놈들한테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제가 한 1년 반 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점점 이 반란 법조인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저희는 죽어라 하고 이렇게 태극기 들고 이 연로하신 분들이 고생하지만 점점 반란 우파 법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도 이 국회의원 62명 또 문재인 공격하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반란을 일으킨 원흉, 직접 지휘를 한 우파 법조 사조직, 우파 법조인들을 공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본, 또 동화면세점, 교보, 이 태극기 단체들 단 한 곳도 우파 법조인들을, 반란 일으킨 우파 검사 판사들을 공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공격하라는 것은 그들 가서 때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비난만 하시면 돼요. 이 반란을 일으킨 원흉이 우파의 검사 판사들이고 김순환 검찰총장 헌법 84조 깨고서 반란 시작했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김현웅이 또 그 위에 국무총리 황교안이, 이 황교안은 국무총리 2번 시켜준 거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태극기들 중에.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2번이나 시켜줬어요. 2번이나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란의 앞장을 결국 합류해서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지금 자한당 하는 짓을 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뱀이 있다고 쳐요. 그 뱀을 머리만 공격하면, 머리만 잘라내면 몸뚱아리가 아무리 커도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들이 힘을 지금 3년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힘을 못 쓰는 것은 뱀 대가리를 공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뱀대가리, 바로 우파의 검사 판사가들이 이 여자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죄 없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정권을 좌파한테 넘기고 이렇게 나라 꼴을 엉망을 만들었는데도 지금 제대로 공격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그리고 전부 국회의원은 62명. 그놈대로 드러난 탄핵자들 뿐이에요. 그 다음에 좌파들은 좌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좌파들은 원래 걔네들 먹고 사는 일이 그 일이에요. 원래 인생의 목표가 저거 짓이라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을 공격하는 건 당연하지만 진짜 우리가 빨리 이 반란을 진압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반란 일으켰던 우파 검사 판사들의 조직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때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하세요. 지금 62년 공격하는 듯이 또 좌파 문재인이 공격하듯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3년이 됐습니다. 3개월 빠진 3년이에요. 이 3년 동안에 서서히 처음에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릴 때는 그래도 좀 들으시더니만 지금은 아예 쏙 다 들어갔어요. 우파 검사 판사들 아무도 공격 못해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태극기 우파가 정권 잡으면 그때 가서 반란을 일으킨 검사 판사들 처벌하면 된다. 노, 절대 못하세요. 걔네들이 그런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공격하느냐? 내 칼이 없을 때, 지금 우리 태극기들이 칼이 없습니다. 누구 칼 써요? 적의 칼을 쓰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혜가 풍부하시니까 내 칼이 없을 때 어떻게 적의 칼을 써서 이 반란을 일으킨 우파의 검사 판사들을 조질지를 깊이 생각하시면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권 잡아서 그 후에 반란 일으킨 검사 판사들 처벌하지 안 된다고요. 걔네들이 그 반란 일으킨 우파 검사 판사들이 그런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슨 핑계를 써서든 딱이 한 대 맞는 걸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의 칼을 쓰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는 걔네들 작전 짠 대로 1심, 2심, 3심 작전 짠 대로 그대로 밀고 들어올 거예요. 뭐 한 1, 2년 빼주거나 뭐 벌금 조금 깎아주면 그냥 그 정도로 이번에 선고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을 지혜롭게 공격을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제가 말씀드린 적의 칼을 쓴다. 적의 칼을 써서 반란을 일으켰던 우파의 검사 판사를 조진다는 그러한 대전략 아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면 문 정부가 자기도 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칼을 쓰는 방법을 잘 고민을 하세요. 문 정부가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실정이 있는데 그 실정을 요령 있게 공격을 하셔서 대통령을 끄집어내게끔, 대통령을 놔줘야지만 문 정부도 살 수 있게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적의 칼을 사용하는 그런 하여튼 지혜를 발휘하시 바라고, 오늘 선고는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걔네들 지금까지 1심, 2심 몰고 온 대로 그대로 밀고 들어올 거예요. 밀고 들어올 거고, 한 1, 2년 깎아주던지 뭐 벌금도 조금 빼주던지 하면 그냥 다행이고, 그 후에 이 3개월 안에, 앞으로 남은 3개월이면 딱 3년이에요. 3개월 안에 우리 태극기 어르신들, 태극 애국 지사님들이 지혜를 발휘하세요. 자한당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이미 다 보셨어요. 그들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 공격을 자한당이 하면 자한당은 전부 반역죄로 콩밥 다 먹일 수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에요. 아직 헌법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자한당을 믿지 마시고 적의 칼, 문지방, 문정부의 그 칼을 사용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우파의 검사 판사들을 처벌해내세요. 그렇게 처벌하게끔 요령 있게 몰고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파의 검사 판사들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태극기들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름이 살이 안 됩니다. 종기가 났을 때 고름이 절대 아무리 잘 보호해도 고름이 살이 안 돼요. 오히려 그 고름팀이 점점 살을 썩게 합니다. 지금 우파의 1천여 명의
우파의 진정한 검사 판사들이 있어요. 다만 위에 이 고름들, 반란을 일으켰던 검사 판사놈들이 그 후배들을 오염시키고 있죠. 오염. 반란을 오히려 공고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의 검사 판사 한 100여 놈이 직접 가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놈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애국지사님들이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또 공화당, 또 애국단체들, 우리 국본, 또 동아면세점, 또 저 교보, 이렇게 각 애국단체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우파 검사 판사들의 절대 고름이 안 돼, 이 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거되게끔, 우리가 칼이 없어서 제거할 수 없어요. 제거되게끔, 문정부에 의해서 제거되게끔 지혜로움을 발휘하셔서 제거가 되고 나면 진정한 우파의 검사 판사들이 최소한 1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살이 나서 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법 질서 위에서 바로 서도록 하고, 또 정권도 그를 함으로써 정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문정부와 또 이 국회의원 62인원 처단하자, 이 두 가지만 막 공격해서는 결코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반란을 일으켜서 있던 검사 판사들의 그 조직이 지금도 문정부를 물밑에서 컨트롤합니다. 또 자한당을 컨트롤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입장이 되어보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우리 애국지사님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반란한 우파 검사 판사라면 과연 문정부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또 지금 자한당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상, 문정부가 하는 짓과 또 자한당이 하는 짓을 잘 이렇게 관찰하시면 제 이야기가 아구가 맞는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다만 이날 이렇게 좋은 날 맞으셨으니까 앞으로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안에 우리 태극기 애국지사분들과 각 단체와 공화당이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거나 마련되지 않고 이 해를 넘기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제 자신은 두려울 뿐입니다. 두렵다는 뜻이 뭐 좌파가 두렵다, 뭐가 두렵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혼란을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가 그렇게 되게끔 하시지 않으리라는 게 이것이 제 믿음이고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우리 태극기들 열심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지혜를 발휘하셔서 문정부가 대통령을 토해내게끔 지혜를 발휘하세요. 지혜를. 문정부를 잘 공격을 하면 그가 자기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소대 박여우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최선을 대통령님께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